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설 연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폭증하면서 연일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 강력한 데다 닷새간의 긴 연휴로 인구 이동이 늘면서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 보건소 앞에 줄이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충주에서는 설 연휴 전날 하루 32명에 불과하던 확진자 수가 지난 1일 63명으로 늘더니 오늘은 역대 가장 많은 8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염병 관리과 전 직원이 연휴 내내 5시에 출근해갖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전화 받고 검사하고 역학조사하고 동선 파악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확진 환자가 많다 보니까. 충북 지역 확진자 수도 설 연휴 첫날 331명에서 이틀 만에 410명,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570명을 기록했습니다. 긴 연휴로 인구 이동이 늘어난 데다 대면 접촉이 많아지면서 가뜩이나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코로나 병상 수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경증이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치료센터 병상 200개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재택 치료를 받는 감염자 수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급격히 증가할 걸로 봅니다. 확진자는. 그렇지만 재택 치료가 원칙이고 그리고 또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병원으로 오는 환자 수는 20-30명 정도로 유지될 거로 보고. 그러나 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된 돌파 감염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보육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급증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진단 체계가 변경됐습니다. 동네 병원이 참여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중대형 병원 중심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신속 강원 검사를 맡는데요. 충북에는 각각 6곳과 21곳이 지정됐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확산세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역할을 일부 분담한 겁니다. 별도의 공간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되고 양성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선별검사소로 안내를 해드리고. 보건복지부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한 동네 병의원은 전국 200여 곳, 충북에서는 50곳이 신청한 가운데 6곳이 우선 지정됐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은 아직 50여 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병원 협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계속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도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청주 한국병원을 비롯해 중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21곳이 지정됐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음성이면 일반 진료를, 양성이면 PCR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선별 진료소로 이관합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무료, 이들 두 시설에선 진료비 5,000원이 발생합니다. 또 무증상자에 대한 PCR 검사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비용을 내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에 재택치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치료 역할까지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제도 안착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늘 3월 대선이 끝나고 석 달 뒤에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여야 모두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지방선거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는데 현직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도전자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사 선거의 경우 아직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셈법도 있지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는 여야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는 18일 시작되는 시장과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도 대선 이후로 20일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깨띠 표지물 착용, 선거구원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 발송 등이 가능합니다. 갈 길 바쁜 도전자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 등록 전까지 대부분 직을 유지하는 현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한다는 예비후보 도입 취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신인으로서는 안타깝죠. 오히려 저희가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 벌써부터 불공정 경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 교육감 선거에는 현직을 제외한 김진균, 심의보, 윤건영 3명의 보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술인들의 평균 수입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충북에선 처음으로 지역예술계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회화작가 신용재 씨는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전시 시장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시 참여는 고작 2번에 그쳤습니다. 관객들에게 그림을 팔 수 있는 전시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수입은 뚝 떨어졌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응모하곤 있지만 생계와 직접 연결되진 않아 시름이 깊습니다. 공모 사업은 거의 다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서의 지원 사업인 거고, 경제생활 부분은 제가 뭐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을 하든지. 코로나19 3년째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술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20년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755만 원으로 3년 전 조사 때보다 41%, 500만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예술인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도 4,100만 원가량으로 일반 국민 가구 소득보다 2천만 원 정도 적었습니다. 이에 충북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처음 착수했습니다. 5,000명가량의 지역예술인 중 2,000명을 표본으로 정해 소득과 고용 형태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시 공연 활동이나 공모 실적이 없는 지역 신진 예술인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술가가 존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쪽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면 예술인 복지 정책이라던가 사업의 좀 기초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 실시된 충북 예술인 실태조사의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가 국가 간선도로망 완성과 도내 동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망 건설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요 정당에 건의했습니다. 동부축은 영동과 옥산, 괴산, 청주, 충주, 제천, 단양을 잇는 113km 구간으로 4조 9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도는 동부축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신청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청주 상당구 재선거에 국민의힘 정우택, 윤갑근 전현직 당협위원장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정정순 의원의 중도 낙마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의 공천 포기로 국민의힘 공천장을 누가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보 선출은 전략 공천 또는 100% 완전 국민 경선제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상당의 경우 완전 국민 경선제가 유력시 됐지만 최근 경선 후유증을 고려해 전략 공천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갭 투기와 취득세 중과 회피를 노린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수에 청주가 주요 타깃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의 전국 매수 건수 약 9만 건 가운데 청주 지역 아파트가 약 5천 건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천안, 아산 8천 건, 부산, 창원 7천 건, 인천, 부천 6천 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국토부는 단기 갭 투기로 얻은 차액이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되고 높은 임대 보증금 비율로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군 하천 홍수구역 주민들이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충북도, 영동군의 전체 영동군 피해 주민 485가구 중 378가구의 청구 배상금의 46%인 69억 9,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하천 홍수구역 피해 주민 65가구와 추가 심리가 필요한 42가구가 제외된 것으로 영동군은 향후 이의 제기 등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14만 2,300여 건의 소방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의 2021 소방활동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는 1,382건의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9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명구조 건수는 3,031명으로 구조대원 1명당 1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0.05% 소폭 인하하고 입학금은 44%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과 입학금을 동결한 가운데 일반 대학원 영화 언론 콘텐츠학과 신입생 등록금에 한해 8%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청주대는 등록금과 입학금 인하로 부족한 재원을 경상비 절약 등 긴축 재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헤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십자사의 헌혈버스를 이용해 헌혈하는 시민에게 제천 지역화폐 모아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충북혈액원과 헌혈 1회당 10,000원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고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헌혈버스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대한적십자사 제천봉사관 앞에서 운영됩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 중인 청주시가 올해 지급 금액을 현수막 한 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한 장에 500원, 명함 한 장 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65세 이상의 청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4,628명이 참여해 보상금으로 2억 9,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